안녕하세요 여러분, 융입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에는 퇴사랑 독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저는 무조건 퇴사를 하라고 부추기지는 않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퇴사를 결심한 상태라면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퇴사를 4번이나 해본 사람으로서 나오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체크리스트와 나온 직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사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한 달치 생활비를 미리 파악해보는 겁니다.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한다는 건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유와 책임은 상반된 개념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 자유를 책임질 수 있을 때 그 자유는 지속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음 스텝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지금 퇴사를 하는 거라면 회사 밖에서 한 달 생활비 를 미리 계산을 해보세요. 너무 무작정 아낀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배움을 주는 것이나 진심으로 즐거운 순간들에는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다 내 것으로 남아요. 돈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니 경험에 투자를 하세요. 만약에 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면 이 한 달치 비용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앙마이에서 한 달을 산다고 하면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정말 좋은 집에서 살면서 넉넉하게 다 즐기면서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옵션을 다 고려를 해보고 내가 만족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정도의 비용,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달에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를 미리 파악해 보세요. 한 달치 생활비를 파악했다면 조급해지지 않기 위해서 생활비의 4개월치는 저축을 하고 나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퇴사를 했을 때 한 달 동안 뉴욕을 갔다 왔어요. 그때도 이제 모험을 하고 내가 내 일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요. 꿈은 컸지만 뉴욕에 갔다 오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조급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 하는 건가 싶고 결국에는 여기저기 다시 이력서를 내서 좀 비슷한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생존이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소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회사를 들어간 것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정이 되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모험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불안함을 줄이고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마음을 굳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 4개월치는 안전하게 확보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직장인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받으세요. 예를 들면 전세자금 대출도 회사를 다닐 때 조건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자율도 몇 %가 더 낮고요. 대출도 훨씬 더 쉽게 나와요. 프리랜서가 되면 대출, 세금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저는 회사를 나와서 돈도 더 잘 벌고 있는데요. 그런 수입과는 전혀 무관하게 대출이나 세금 혜택은 훨씬 더 적더라고요. 직장인 혜택을 미리 찾아보고 내가 미래에도 추후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준비해서 나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내가 이루고 싶은 일 정리해보기. 퇴사 직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인데요. 퇴사를 하고 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엄청난 자유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저 시간만 계속 흘려보내려고 우리가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루고 싶은 일, 계속할 일, 더 해보고 싶은 일, 이렇게 3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이루고 싶은 일은요, 3개월 안에 이루고 싶은 일, 1년 안에 이루고 싶은 일,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으면 그걸 전부 다 적어보고요. 근데 1년 안에 다 이루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좀 중요한 순서대로 아니면 빨리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생각을 해서 줄여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내 이야기로 책 쓰기도 있었고
독립해서 나만의 공간 만들기, 동남아 배낭여행 가기,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들을 적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제가 적어놨던 일들을 다 이뤘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 꼭 하고 싶은 일들을 3가지 적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속관리에는요, 내 일상을 이루는 작은 습관들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의 자유가 찾아왔을 때 루틴이 있으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루틴하게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걸 적어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새로운 루틴을 만들 생각이라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처음 하는 분들은요, 물 마시고 이불 정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해보고 싶은 일, 나에게 필수적인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지만 생산성이고 뭐고 그런 거를 그냥 다 떠나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냥 재밌으니까, 관심이 가니까 해보고 싶은 일, 여기다가는 그걸 적어주는 겁니다. 디제잉 하기, 피아노 한 곡 마스터하기, 이런 거를 적어놨습니다. 모든 일이 다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딴짓을 하는 게 또 다른 에너지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할 일 4번째는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종이를 붙여두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내 방향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 종이에 적어본 건 사실 우리의 크고 작은 꿈이에요. 이거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그 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고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쉬세요. 내 일을 오래 하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때로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좀 에너지가 올라왔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책이 쓰고 싶다면 글을 쓰세요. 물 마시고 이불 정리하기처럼 내가 설정해둔 루틴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빠지지 않고 진짜 해보세요. 5번째는요, 목표를 이루는 걸 도와주는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3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할 일도 딱 3가지로 한정 짓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도 3개로 줄여보는 거예요. 3개 중에 2개만 이뤄도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할 일도 그렇게 한정 지어서 쪼개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목표도 3가지 스텝으로 쪼개보는 거예요. 책 내기를 예로 들면요, 글을 써서 글감을 모으기, 편집하고 디자인하기, 팔기 다 줄일 수 있고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작은 형태로 바꿔줍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의 쉼표를 찍는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은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이 고민의 시간이 결국에는 좀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후회의 가능성을 되게 줄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시간을 나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나의 세계를 확장하는 기회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작가 톨킨이 했던 말이고요. 방황하는 모두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황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